예,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녹음을 했죠. 옷을 바꿔 입었죠. 그 옷은 빨아야 되기 때문에 바꿔 입었습니다. 바꿔 입었고, 어제 녹음을 했고 요 며칠 음질이 이게 렉이 걸려서 끊어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대로 듣기에 상당히 좀 거북한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뭐 별다른 말들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고, 가발 들려. 한동훈 장관이 아마 그 가발 쓴다는 거를, 그죠? 그 무진장 놀릴 거예요. 무진장 놀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저처럼 미리 가발 벗은 모습도 좀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그 환상을 미리 깨는 거지, 그죠? 어떠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있으면 충격이 덜하죠, 그죠? 내가 아무튼 이게 좀 빼고 어제 이야기 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유튜브 중에 뭐 이슬람 그 가자 지역에 대한 거 최근 전쟁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좀씩 들으면서 좀 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참 요즘 유튜브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자, VC M벤처 투자에 무슨 일이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이 사채놀이 했죠. 자, 주담대금리 연내 8% 뚫을까 한숨 깊어지는 영끌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집을 더 살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프로 TV에 보니까 제가 코너 이름을 잘 몰랐는데 언더스탠딩에 나왔던 기자분이 무슨 새로운 기사를 준비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봤더니 그날 전후로 해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더라고요. 그죠? 그 기사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리바이벌 한 건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뭐 언더스탠딩을 안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특히 이제 뭐 폭락론 이야기하는 분들이거나 우리 소위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이죠. 이제 저는 인정할 수 없는 근데 하여튼 자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또 진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지금 현재의 어떤 현상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사람들이 아직도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철없는 짓을 하려고 한다, 약간 좀 요런 뉘앙스. 내가 전문가로서 말을 해보니까 이런 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계약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약 없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분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조합원이라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또는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무조건 본계약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계약금 낸 사람들은 상당히 또 억울한 게 뭐냐면요, 중도금을 건설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요. 계약금만 내고 내가 이제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형편도 안 되고 이자도 높으면 계약 취소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도금을 받는다고, 건설회사에서 중도금을 내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10% 날려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대출자가 누구냐? 이자를 건설회사에서 내준다 하더라도 대출자가 분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도금을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낸 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막판 가서 저 집값 떨어졌는데 하기 싫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물려주세요, 뭐. 제가 그런 거 물려주다가 아주 골로 갔죠, 저는. 지지클럽은 뭐 저희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많이 느꼈어요. 예, 착한 사람들하고 일하기 참 힘들다라는 거 많이 느꼈어요. 예, 참.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이걸로 갖다가 사람들을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규제를 하는데 한쪽에는 또 이렇게 살짝 풀어줘.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시장이 작아. 예? 시장이 작아서 그죠? 예. 시장이 작아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군청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예, 군청이 있는데 얘가 적절치 않네. 그래도 직원들한테 니네들 식당 너무 멀리 나가니까 시골 사람들 시골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거의 뭐 점심 먹으러 외식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주변에 식당도 많지가 않고 차 끌고 오늘 어디 뭐 매기탕이라도 한 그릇 할까? 그러면 이제 저기 가든 가서 한 그릇 하고 몰려서 서울처럼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일도 많지 않으니까 유유자적이죠. 뭐 비하 발언이 아니라 뭐 실제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시골에 뭐 그런 재미로서 하는 거지 뭐. 예. 그 식당을 많이 통제합시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1시간 이내에 식사를 다 하고 오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식사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겠다. 30분으로 줄이고 그 관내에 들어와서 그죠? 예, 30분 이상 걸리는 식당은 가지 마라라고 만약에 규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구내식당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구내식당 가서 먹을 게 없단 말이야. 맛도 없고 지겹고 또 거기서 뭐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군수 처남이 군청 옆에다가 식당을 차리는 거야. 예? 그러면 거기는 바로 정문 옆에니까 30분 이내잖아. 그죠? 30분 이내에 호출했을 때 올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심하게 10분 이내로 군수님이 호출을 했을 때 지장이 없는 곳에서 공무원들은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만들어. 예?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러면 갈 수 있는 식당이 없잖아. 예? 근데 구내 식당이 안 하죠. 시골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내 식당에 먹을 게 별로 없어. 예? 구내 식당도 없어. 그냥 매점만 있어. 뭐 그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정문 옆에 식당이 하나 생기네? 어? 대박이잖아. 그냥 대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대출이 많다라고 해서 자꾸 규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규제 속에서는 뭐가 숨어 있느냐? 그죠? 어차피 수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수요가. 그런데 누군가는 팔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누군가 건설업체 중에서. 거기서 로비 잘하는 업체가 자기 것만 팔 수 있는 판을 짜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 기회가를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아서 성장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부영이죠, 부영. IMF 때. 예? 부영이 어떻게 그 시골 촌뜨기 회사가 그렇게 컸냐고. 예? 앉아서 가만히. 정부에서 세금을 팍팍 밀어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했잖아요, 부영이. 분양 안 되니까 임대사업으로 밀어준 거잖아요. 예? 세금 팍팍 깎아주고, 대출 확 해줄 수 있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부영이 확 큰 거 아니에요. 예? 월세로. 월세 받다가 나중에 뭐 10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 자기네들은 세금 혜택 받고, 그리고 뭐야, 또 비싸게 분양하고, 앉아서 현금 장사하고, 그게 부영이었잖아요. 자동차가 안 팔릴 때 현대자동차에서 툭하면 쓰는 게 뭐예요? 노후 차량 보상 판매잖아요. 예? 경유 차량. 돈을 왜 주냐고. 아니 오래 잘 타고 있는데 야, 너 차 보상해 줄 테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차 사. 그럼 다 어디 가서 현대차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이렇게 하니까 쌍용은 차를 못 팔아먹는 거지. 로비가 안 되니까 쌍용은. 경유차 좀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이제 커지는 거고, 현대차가 또 치고 들어오고,
노후 차량 보상 판매랍시고 해주는 것이 결국은 현대차만 사게끔 판이 그렇게 짜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자동차 시장 무너지면서 현대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넘어갔잖아요. 응? 어떤 규제 속에서는 우리가 그 규제가 진짜 그 효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시장은 작아. 이 시장에 다 몰려 나오면 장사를 못 해. 그죠? 그러니까 아예 죽일 놈 죽이고 규제를 독과점을 만들어 주는 거라.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전쟁이 나면 새로운 대기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누가 기회를 잘 타느냐. 왜? 어떠한 독점권을 얻을 수 있거든. 사회적인 기반은 파기가 됐더라도 독점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 1등이거든. 내 재산도 다 날라갔지만 내가 1등이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현대건설이잖아. 예? 자, 자, 이건 아까 얘기했었고요. 주택금리 대출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리고 지금 기사들을 보면 네, 여기가 뭐죠? 예, 반짝 효과 아니네. 서울 집값 작년 하락분 절반 넘게 회복. 아, 참 대단해요. 그죠? 예. 이게 다 그 분양하기 위한 거예요. 분양하기 위한 거. 어딘가 누군가를 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 바람 잡는 거죠. 계속. 이게 참 미친놈들이죠. 그죠? 지금 이게 언제 뉴스예요? 10월 17일 어제 뉴스네. 그러니까 시세가 2억 4천만 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 시행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 이상의 주민 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네. 국토교통부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위축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 훈령을 17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저 이제 이 기사를 봤는데 2억 4천만 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죠? 이거는 내가 청약하는 것만 무주택자로 보는 거예요. 청약권만. 그러니까 청약의 자격을 낮추는 거예요. 왜? 자꾸 청약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청약률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누군가는 계약을 하거든. 예? 분위기에 청약률이 높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대학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 복수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미달이야. 나중에 최종으로 가면. 어? 그 이게 청약통장이 옛날에는 이 청약통장을 갖는 것이 되게 어려웠고, 그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컸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거나 내가 청약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청약통장이 너무 흔해. 청약통장이 흔한데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청약통장을 또 더 늘리겠대. 청약통장을 그 할 수 있는 사람 대상들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2억 4천 이하의 집을 사는 사람들이거나 무주택자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20억짜리 집 사는 사람이 청약 통장에 목매고 다니면서 뭐 하나 더 할까 이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청약도 안 될 뿐더러 조건 맞추기도 어려운데, 없는 사람들의 투기판을 열어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의 투기판을 열어주면 뭐냐면 이분들은 약간 감정적으로 가. 예? 이분들의 산상은 뭐냐면 내가 지금 청약이 됐으면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믿을 거라는 환상을 가져요. 왜? 자기가 그전에 그런 걸 못 해봤거든. 근데 옛날에 기사를 보니까 청약 통장 가지고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 딱지죠. 딱지 가지고 예, 저기 피드 받아 먹고 뭐, 예? 뭐
아파트도 막 싸게 입주를 하고 막 다 돈 벌었대.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막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면 나도 청약통장에 자격이 되니까 신청하면 이런 거 되지 않을까라는 예? 돈 있는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 청약 시장에 들어가겠냐고요. 이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 지금은 누구예요? 투기꾼을 누군가 돈 벌었다라는 것을 실체도 모르는 그런 소문을 믿었던 사람들. 우리 그 사기 피해자들의 막판에 나타난 현상이 그거잖아요. 그 처음에 다단계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간 놈들은 다 빼먹고 나오잖아요. 다 빼먹고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 사람도 돈 벌었으니까 나도 들어가 봐야지 했던 사람들이 물리듯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지금 청약공장을 갖다가 개나 소나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점점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범위 자체를. 이미 과거에 청약통장이 주택부금이었나? 아이씨. 이게 이름이 지금 몇 번 바뀌었죠. 몇 번 바뀌면서 현재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죠. 예, 그 각자 그냥 세대별로 식구별로 한 사람에 하나씩 다 청약할 수 있죠. 예전에는 한 가족에서 하나밖에 못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학교 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내듯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신탁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 이상 주민 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다 이제 이런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는 뭐 일부 거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지금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즉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30%대를 계속 지키고 향후에도 계속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노인네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시간이 지나면 그죠? 이렇게 이제 자꾸 세대 물갈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래된 친구 중에 다음 달에 장가 간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친구는 결혼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50이에요. 50인데 예, 항상 뭐 자기 혼자 좋아서 살았던 친구인데 다음 달에 장가 간대. 예, 아유 참 잘 됐다 축하를 하면서도 이제 신부가 궁금하죠. 신부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애 낳고 살아도 뭐 그 친구는 저처럼 술 담배 쩌던 친구는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40살만 넘어도 40살 넘어서 애 낳는다는 게 어마무시한 부담이었는데 40살 넘어서 결혼한 친구들도 잘 살고 있어요. 애들 다 초등학교 보내고 뭐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명확히 봐야 되는 게 고령화 사회인데 고령화 사회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 사회라는 거예요. 자꾸 진짜 머리에 총 맞은 수준의 인간들이 일본 사례 가져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르고 보면 돼요. 그 사람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떠나서 고민을 한 사람이 아니야. 일본 부동산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뭘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부동산을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겨우 찾는 게 일본 부동산을 갖다 카피에다가 떠들고 우리나라의 시장을 그걸로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사를 한 20년간 해먹는 사람들도 온라인상에서 내가 봤는데 우리가 느끼는 고령화는 예전의 고령화는 아니에요. 돈 있는 고령화예요. 이 고령화 사회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의 고령화 사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갖고 있는 80년대, 90년대에 진짜 그 돈만 꼬끌안고 앉아있는 그런 노인네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사실 더 논리적이고 더 힘이 세. 일단 그게 문제인데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또 형태가 있어요.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되게 길어지고 있다. 예. 제가 얘기했어요. 재개발 5년 안에 되는 거 없다고. 재개발 기간 더 이제 50년 안에 더 길어지고 있어요. 더 길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땡기기 위해서 신탁사가 주민의 4분의 3이 동의를 하면, 예? 예전에는 우리 이제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100% 동의였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완화시켜서 다수결로 해가지고 그냥 때려 집어넣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택연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재건축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재건축 절대로 동의 안 하고 재건축에 대한 수익률이 자체가 형편없거든요. 형편없어요. 의외로. 그런데 자꾸 소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번다 어쩐다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주택 활성화,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건 여러분들 정부는 아파트 값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왜?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망해요. 국가가 어려워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여론 때문에 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돈은 다 부동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마다할 지자체나 정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폭락론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상승론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라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땅값이 뒤로 가고 있어요. 시골 지역은 엄연히 지금 땅값이 뒤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싼 것도 아닌데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그래도 서울이 또 대세가 아니냐 뭐 이렇게 참 이게 소문은 땅도 한 번 안 사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그죠? 실질적으로 당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문낸 사람이 아니고 그 소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문을 내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체이고 소문 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아무튼 2억 4천 이하의 지금 핵심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가구 2주택은 된다. 청약만 더하게 해준다. 무슨 의미야 도대체 이게.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그죠? 대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집을 팔라는 얘기죠. 자기 집을 팔라는 얘기인데 청약돼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당첨이 되면 이제 네 집 팔라는 거죠. 이제 싼 집을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강남의 아파트 값이 왜 저 지랄 비싸? 응? 라고 해서 지랄 해가지고 우리가 법을 바꿔서 각종 규제를 해서 강남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죠? 문재인 때. 아니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고 할 때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랄 할 때는 왜 우리 집값은 안 오르고 저 새끼들 집값만 올라라는 질투심 때문에 지랄 했는데 막상 규제가 되고 나니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은 폭락이네. 아니 올라도 현찮은 대신 더 떨어져. 더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저 새끼들 집이 비싸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들 반 이상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보신다라면 뭐 자괴감을 느낄 건 없어요. 우리는 혁명을 하면 되니까. 난 혁명을 하기 위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집값이 올랐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건 누구 집값이에요? 내 집값이 아니라 저 잘난 강남의 애들 집값이었다고. 저건 왜 비싸냐? 서울 거 왜 비싸냐?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규제를 했어. 그랬더니 내 집값부터 먼저 떨어지네. 예?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장이 망하면 사장 집 가족들이 밥을 굶겠어요. 종업원이 먼저 굶겠어요. 우리 로마 시대에 배가 침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빠져 죽겠냐고. 아무것도 이 전쟁에 왜 나왔는지 모르는 그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먼저 죽는다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면 누가 먼저 죽냐고. 월세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가 왜 올라가냐? 경기가 나빠지면 물건값이 낮아져야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참,
어? 경기가 나빠지면 식당의 밥값이 내리냐? 예? 안 팔리면 더 올려야지. 그래야 인건비가 나오죠. 어? 뭐든지 최저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식한 게 단순히 수요 공급만 생각을 해. 그런 단순한 경제학 가지고 무슨 자기가 경제학을 아니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아니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웃긴 거예요. 내가 부동산 채널을 좀 제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역겨워서 못 듣겠어요. 역겨워서 진짜 속에서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어우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무식쟁이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근데 본인들은 다들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예? 자, 우리 명확한 사실. 예, 정부는 부동산 값을 올려야 되고요.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조건이. 집값이 싸다고 해서 집값이 싸지면 살 수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 끝으로 얘기할게요. 아, 참. 내가 부동산 유통 혁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가격에 사는데 나만 싸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에? 이렇게 각자 자기 능력 발휘를 해서 나만 싸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싸게 어떻게 사냐? 왜 안 돼요? 우리가 공산주의야? 물론 분양가로 해서 뭐해서 이렇게 하죠. 그거는 뭐예요? 소비자가잖아. 에? 우리가 공동구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동구매. 그 온라인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에? 그런 거잖아요. 시장에서 비싸게 팔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싸게 팔려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익이 남으려면 뭐예요? 비싼 걸 비싸게 주고 사고 싼 걸 싸게 주고 사는 거는 떨어졌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네가 싸게 주고 샀어도 다른 사람도 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네가 비싸게 못 판다고. 이해됐어요? 나만 싸게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 집단만. 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A라는 물건을 공급하는데 10만 원이 들어가는데 누구는 그 물건을 공급하는데 만 원밖에 안 들어. 에? 그럼 이 사람이 이윤을 9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유통 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에? 다른 사람들은 10억에 사는데 우리는 7억에 6억에 사자 이거예요. 이게 내가 10년 동안 지주클럽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너무 많이 헤맸어요. 너무 많이 헤매고 그걸 정립해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제 투쟁의 혁명의 어떤 지침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분명히 맞는데 그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그만큼 적었고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오면서 이제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죠? 혁명이 뭡니까? 남들은 10만 원 두고 만드는 것 같다. 우리는 만 원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9만 원의 이익을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나중엔 다 따라오잖아. 그지? 다 만 원에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이윤이 없어지는 거지. 점점. 예. 하지만 처음에는 벌잖아요. 예. 집을 그렇게 사야 된다고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시행령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봐야 돼서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